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올랐습니다. 근데 ELW는 너무 희한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희한할 것도 없는 게요.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콜이 막판에 오히려 오름세가 거의 없게 살짝 오르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풋도 떨어지는 게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수가 올랐지만요. 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채권도 올랐습니다. 자, 금리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안전자산이. 근데 중요한 건 오늘 20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선매출.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9시 40분부터 20년물 채권 선매출. 원래 계획된 게 아니라 단겨서 하는 선매출이 있었고요. 원래 국채는 20분 동안 발행하거든요. 선매출은 9시 40분부터 시작해요. 10시까지. 그리고 다 채권 발행 시마다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출은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고 콜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세진 않았고 또 후반부에는 채권이 지수 끝날 무렵에는 채권이 안전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냐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면서도 지수도 올라갔어요. 두 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장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로 인한 경기에 조금 후퇴미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추경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언급이 됐고요.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도 채권을 전액 100%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다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채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일단 자금은 들어갔습니다. 익절 물량이 이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콜옵션이 거의 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자산도 커서 20년물 채권이 그리고 지금부터는 거의 이달 말까지는 눈에 띄는 채권은 없습니다. 단지 수요일 목요일 정도 중에 채권 환매수가 자 그거는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한 그렇게 보면 내일도 모레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 보면 금리가 사실은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채권을 많이 푼다도 안전자산에서 오늘 20년물이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채권으로 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6시 넘어서까지도 채권이 거래가 됩니다. 오후에 채권을 익절하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채권을 매도했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환율은 평가절 상이 돼야 됩니다. 전날보다 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을 매도했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환율이 평가절 하가 되어버린다. 플러스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지수가 자 떨어지겠죠. 근데 오늘 지수가 올랐지만 환율이 평가절 하예요. 그리고 채권은 채권대로 그러다 보니까 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라도 아주 약하게.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아침장에서 플러스가 난 콜들을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저가 콜들은 이제 비중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풋이 많은 구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풋이 한번 움직였을 때 풋을 많이 매도해서 콜이 그러면 지금 비중에서는 풀이가 축소될 구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풀이가 축소된다는 건요. 등락이 세게 나왔거나 아니면 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인데 등락이 당월물에서 없었다 그러면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만 넣었다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넣지 않을 땐 그때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달 등락이면서 콜풋이 움직였지만 자 어떻게 보면 등락이 세지 않았습니다. 합성가가 올라가는 콜과 빠진 풋을 합성을 해서 세게 오른 쪽이 없었다고요. 콜과 풋도. 그리고 풋이 지난번에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지만 자, 그렇다 그러면 풋 쪽에서 수익이 난 거죠. 풋을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축소가 돼야 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축소가 조금 됐어도 자 달달달 떨고 마이너스에서 콜이나 풋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풋 수익이 났을 때 풋을 조금 많이 매도해야 되는 건 자 지속적인 채권 발행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마감을 했지만 20년물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안전자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의 여부보다는 오르는 쪽을 플러스에서는 시간 프리미엄을 빼나가야 되지만 마이너스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당월물은 뭐 그렇게까지 큰 등락이 나와서 안 뺐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게 아니에요. 있는 퍼센트대로 해서 오르는 만큼씩만 빼나가셔야 되고 현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콜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날 풋이 올라도 오른 걸 회복 못하죠. 현금이 없을 땐 자, 오르는 만큼만 평단가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금이 없을 때는 빼나가셔도 자, 원금을 그렇게 크게 잃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단지 ELW 하다가 원금을 크게 잃었다. 그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양매수가 아닌 한쪽으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큰 등락이 나온 이후에 자, 물량을 더 넣는 거예요.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해서. 근데 아직은 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대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수가 올랐지만 환율이 평가절하, 채권 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6시까지 채권 움직임, 이제 내일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예요. 달달달 떨어야 될 구간이 전혀 아닙니다. 자, 첫 페이지 바로 반드시 실천해 보면 잘못된 매매법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슬슬 차월을 매수할 시기에서 제대로 오른 만큼 매도하자. 지금 당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만큼 예를 들어서 원금이 하나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콜 100, 풋 100을 다 잡고 있다 하더라도 오른 만큼 콜이 30% 올라요.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까지 40%를 매도하세요. 6. 그럼 그 다음날 풋이 올라요. 만약에 그 다음날 얘가 200원에서 올랐다가 풋은 200원이었는데 풋은 떨어졌어요. 이날 콜이 올라서 떨어져 갖고 풋이 올라가니까 금액이 자 100원이 됐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 올랐는데 평단이 안 됐어요. 그러면 150. 자, 그래도 현금이 없다. 그러면 오른 만큼 20% 올랐으면 매도예요. 마이너스인데요. 자, 하지만 이때 큰 등락에서는 한 번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반에 나와버리면 근데 이런 식으로 빼나가다가 후반에 등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 그땐 자금이 적어서 등락이 크게 나오더. 하지만 중요한 건 후반으로 갈수록 레버리지는 확대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평단보다 현금이 없을 경우엔 빼나가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이때 100원짜리가 아닌 자, 종가에 이날 자, 오르고 그 다음날 오른 날 종가에 높은 풋을 자, 100원짜리가 아닌 자, 한 200원짜리를 사놓으면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걸 팔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 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물량은 당연히 줄여야지 돼요. 등락이 나오지 않는 구간은. 하지만 이번 달은 아셔야 될 게 바로 9월 만기 뭐죠? 3, 6, 9, 12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지금 등락은 정말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자금을 지금 아니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내일 하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한다. 저가 풋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저가 풋을 해서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콜보다 풋 비중으로 봤을 때 콜이 예를 들면 콜이 한 6쯤 된다. 그러면 풋이 한 2 정도 이렇게 지난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도 풋이 일단 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싼 것들 있죠. 예를 들면 30원짜리, 뭐 60원짜리, 그리고 120원짜리, 하물며 200원짜리, 그리고 1000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LP가 어느 정도 회수를 했잖아요. 그럼 얘 등락이 약간 150% 나왔다 그러면 얘는 5, 600% 정말 적게는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30원짜리도 거의 한 170%, 120원짜리나 1000원짜리가 줄세우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채권 쪽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 속에서 채권이 자 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줄세우기가 강한 하락 막 3% 어느 때는 더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도 물론 코스피지만 자 이렇게 등락이 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락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자 하지만 풋은 물량을 좀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좀 6대 2요. 여기서 하락을 하면 저가를 조금만 잡아도 자, 풋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콜 자금을 무리하게 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많이는 아니지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콜을 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지수가 올라서 시작하는데 안전자산이 계속 자 마이너스 1, 0 안전자산이 훨씬 더 자금이 큰 거죠. 이러다가 5, 6, 자 2, 3 늘어나니까 콜을 올라가고 있었지만 플러스 콜은 다 매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이 다시 풋을 얼른 동률로 잡기보다는 그날 움직임을 보면서 채권 발행을 보면서 자 진행해야지 돼요. 거기다가 목요일 날 이제 환매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고 채권을 사들여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채권 가격 낮추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환매수에 환매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생각하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일단 지난주에 풋이 움직여 놓고 아직은 큰 방향이 나오지 않으니 오른 만큼만 플러스를 팔아 나가는 거예요. 콜을. 풋을 굳이 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자 지난주에 만약에 6대 6으로 시작한 분이 계셨다. 그러면 피종을 풋을 줄여서 6대 2가 됐다. 6대 3이 됐다. 여기서 오르는 만큼만 콜을 빼나가면 되지 포지션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가야 되고 물론 추경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뭐 채권 발행에 대한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렇게 되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럼 채권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게 되거나 후퇴한다라는 언급이 있게 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채권 상승, 지수 상승, 근데 콜은 상승이 아주 약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비중은 이대로요. 달달달 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더 마이너스에서 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금을 더 넣을 것도 없습니다. 오르는 쪽만 팔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철저히 맞추시되 이거 파생입니다. 중요한 건 원금 회수요. 지금 싹 팔았을 때 전체 자금이 현금화한 것과 남아있는 걸 팔았을 때 원금이 회수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한 15%나 20% 많게는 회수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파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깡통을 찰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등락이 세지면 무언가는 세게 움직이면서 싹 팔아버려도 원금을 잃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를 판단을 해버리고 이벤트가 있으면 뭐 단기적으로 여기에 지금 상황 속에서 한 며칠 뒤에 5년물 채권을 발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콜 쪽으로 그날 더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비중 속에서는 오르는 만큼씩만 팔아나가기가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거예요. 지금 지수가 횡보하면 원금 회수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자 ELW의 가장 큰 단점은 폭등락 이후에 물량을 줄이는 거. 얼마만큼 줄일지는 사실 그 뒤로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건 옆에 우리가 콜이 폭등을 하거나 풋이 폭등을 했을 때 평가 금액이 한쪽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만큼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풋만큼 또 오르는 만큼을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살짝 예를 들면 지금 콜과 풋과 현금 회수된 거 이 얘기는요. 이번 달에 뭐 예를 들면 50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이 현금됐고 계좌에서 30이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30이 안 남아있고 한 25나 20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17이든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뭐 팔아버려도 파생인데 하지만 등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합성이 콜과 풋을 합쳐갖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그날 플러스가 엄청 컸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다 팔았을 때 팔아놓은 현금과 지금 들어간 자금을 팔았을 때 자 어떻게 되죠? 아직 회수가 덜 됐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단지 여기에 저가에다 자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정말 쓸 땐 저가가 움직이는 거고
정말 세지 않았을 땐 저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깡깡통을 찰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콜이 뭐 40원이던 70원이던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등가격. 예를 들면 등가격이라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등가격에 넣으셔야 돼요. 등가격이 지금 오늘 지수가 예를 들면 308이다 이렇게 308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308 그러면 지금 현재 등가격은 307.5에 해당되는 콜과 풋을 여기서 기대치를 조금만 높은 콜과 조금만 낮은 풋을 이렇게 매수해 놓으시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기대치가 들어갔을 때 위험하지 않은데 지금 갖고 있는 콜이 가격이 싸다는 건 기대치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위에 풋도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풋보다는 싼 콜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비중을 어느 정도 맞췄다 그러면 현금을 아예 넣지를 말든지 아니면 현금을 넣을 바에는 40원짜리 무슨 7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어도 여러분 등가격에 맞는 바로 307.5나 얘가 310이 됐어도 310이 됐어도 바로 요 위에 있는 기대치 한두 개 정도의 콜과 풋에만 자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가를 사드리겠지만 저가를 사드릴 때는 그냥 저가를 사면 안 되죠. 저가 콜을 저가 풋을 건드릴 때는 그만큼 한쪽에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10대 10이에요. 근데 정말 저가를 사드릴 때는 수익 나고 다 빼버리고 저가에 왜냐면 수익이 세게 나왔어요. 이럴 바에는 높은 게 아니라 정말 저가를 갖고 있어야죠. 이대로 올라가면 이 저가가 폭등하는 거고요. 이대로 지수가 풋으로 가버리면 콜이고 풋일 때 요것만 잃는 거고요. 이대로 횡보해도 요것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게 나온 뒤로는 물량을 줄여야 되지만 지금은 움직임이 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은 그대로 그리고 오르는 만큼씩만 빼나가셔야 됩니다. 뭐 막 달달달 떨릴 구간이 아니고 지난주에 월요일 날 휴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에 금요일로 보면 아직까지는 날짜가 충분해요. 이번 주, 다음 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첫 주가 지났고 여기까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 사이에 원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한 전주에 등락이 나서 회수가 되고 나면 여기서 오히려 사고를 쳐요. 더 수익이 날까 봐. 근데 지금 이렇게 등락이 약하게 나올 때는 그리고 지수가 올랐어도 콜이 약해요. 지수가 지난주에 빠졌을 때도 풋도 약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적은 건 아니에요. 8월이 워낙 적었죠. 근데 9월에는 그만큼 공급이 된 상태에서는 막 그렇게 달달달 떨 게 없이 날짜가 충분합니다. 오르는 만큼씩만. 그 대신 현금 집어넣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원금 회수예요. 100만 원 갖고 수천을 벌 수 없습니다. 기회가 그런 구간이 올 1, 2, 3월에 있었지만 4월 달, 5월 달에 등락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평상시에 10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은 반 이상 줄여야지 돼요. 막 200, 300 더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만큼 등락이 큰 뒤로는 프리미엄이 축소가 됩니다. 오른 만큼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올라간 데가 더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이 이런 구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횡보예요. 횡보기 때문에 물량을 굳이 급하게 마이너스를 ELW는 손절이 없습니다. 손절은 너무나 말도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손절하기보다는 오른 만큼을 빼나고 회수가 등락이 작았어요. 만기까지 정말 등락이 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에 회수 못한 거를 그렇죠? 마이너스 난 쪽을 롤오버해서 더 이때 30만 원을 덜 뺐어요. 100만 원 갖고 와다 70만 원 회수하고 그러면 등락이 셌다 그런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등락이 만기 날까지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생각을 하시기를 그러면 다음 달에 아니죠. 작은 등락에도 등락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들어갈 때 30을 더 넣는 거예요. 이게 ELW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자, 100만 원 갖고 하시던 분이 막 1000만 원을 넣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ELW는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크게 수익이요? 아니요. 목표는 원금 회수. 하지만 맨날 원금 회수만 하면 언제 기회비용을 버냐고요. 자, 우연히 등락은 진가 같은 구간이죠. 우연히 등락은. 하지만 여기서 단타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ELW는 어떤 면에서 한 호가만 올라가면 단타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100만 원 콜백, 풋백 갖고 하다가 단타로 막 오늘 10만 원, 어우 재미져요. 20만 원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단타를 한 200 들어갔다가 100만 원, 100만 원인데 단타 10만 원, 20만 원 하다가 이거 다 잃어버려요. 때문에 진짜 움직임이 세면 왜 단타를 칩니까? 기본 물량을 늘려버려야지. 이벤트가. 하지만 선물을 보면서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그냥 콜을 잡고 풋을 잡아서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면 어떻게 되죠? 채권을 사들여서 긴축에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냥 선물을 보고 매매한다는 건, 선물은 지수가 정말 세게 오를 때는 숏을 칩니다. 10,000원에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서 어떻게 됐죠? 8,000원에 사서 갚고 지수가 올라간. 근데 이때 하락이라고 막 풋을 잡았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더 잡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은, 자, ELW를 보면서 선물을 보고 매매한다는 건 우리가 자, 똑같은 콜을 보고 똑같은 콜을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 이대로만 진행하셔도, 자, 약간 풋이 지난주에 지수가 하락했을 때 풋을 뺐어도 지금 풋을 막 들어가느니, 자, 높은 풋 정도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내일 움직임이 나올 때 저가 풋을 매매하기보다는 보초병을 다 들어가기보다는 높은 풋을, 그 대신 보초병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초를 딱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높은 풋을 10% 정도 내일 하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고, 그때 그 10%는 반드시 종가에,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콜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풋을 잡았는데 콜로 가면 정말 세면 콜 팔아나가야죠. 수익이 되는데 정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콜이 없을 때는, 자, 높은 콜을 사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등락이 없다면 기다리자예요. 지금 같을 때 한 6대 콜 2다. 6대 2다. 그때 기다려야지 돼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등락이 없다면 만기까지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등락이 나오기까지 높은 가격대만 매매요. 낮은 가격대 평단 확 넣어서 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아니면,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죠. 그럴 바에는 높은 걸로, 자, 힘을 꽉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만큼, 자, 콜백, 풋백으로 하신 분들이 막 콜 300, 콜 500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못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번 9월물은 등 가격이 대부분 상승폭이 컸어요. 그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기대치가,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등 가격이, 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7.5다 그러면 여기가 콜이고 이게 풋일 때 살짝 여기만 있는 기대치의 콜과 풋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합성이 조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등 가격이 대부분 상승폭이 컸다기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여서 그럴 때는 지금 있는 대로 팔아가셔도 됩니다. 자, 초조해서 평단 낮추기로 하면 바로 실패해요. 아닐 수는 있죠. 평단을, 콜을 막 40원짜리에다가 막 집어넣었는데 평단이 200원이에요. 근데 평단을 막 낮췄더니 40원짜리가 70원 올라가고 80원, 90원, 100원까지 가니까 막 자금을, 근데 이러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풋으로 딱 해야 되지만 콜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수가 돼버렸으면 풋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엔 콜 가격은 더 떨어지고 풋은 덜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평단이 낮은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있는 물량에서 무리하게 저가를 들어가서 안 되고요. 등 가격에 307.5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콜과 풋 중에 살짝 한 단계 콜과 풋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의 지금 비중으로 봐서도, 자, 초조해서 평단 낮추기라면 바로 초조하다는 건
경험하지 못한 금액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날 콜백, 풋백으로 하다가 갑자기 콜오백, 풋오백 들어가 있으면 자, 콜백, 풋백으로 항상 익숙한 금액으로 해서 20% 정도 지금 현금과 회수한 현금과 다 팔았는데 20% 정도 40만 원 정도가 모자랄 듯해요. 근데 500 해서 자 40이 아니라 200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초저에서 저가 이번 한 번만 하다가 실패하면 손실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맞추시면 자 지금은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찌됐건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등락이 나올 자 이번 9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에 지수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선물이 롤오버를. 자, 그럼 우리도 롤오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등락은 점차 만기가 다가올수록 확대됩니다. 자, 지난달에 한 거의 3주가 다 되도록 원금 회수가 덜 됐어요. 살살살살 해나가면서. 근데 마지막 주에 등락이 나오면서 회수가 확. 근데 그때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한 콜을 대상으로 매도하시기보다는 그 콜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도 똑같은 거예요. 비중으로 계산해서 퍼센트대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두려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로만 팔아 나가신다 그러면 전혀 자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회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지금은 없다면 기다리시는 구간이에요. 매일 뭔가를 사고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죠. 그냥 이 정도 비중대로 보면서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가장 손실이 많을 때는 큰 등락 이후에 더 넣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는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다음날 반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축소. 그럼 풋이라도 자금이 적은데요. 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더 자금을 넣거나 아니면 지금 지난주에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콜일 것이다 해서 콜에 막 자금을 넣는데 콜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러면 두려워서 평단을 막 낮췄는데 풋으로 가버려요. 근데 풋은 1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콜은 200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W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표는 원금 회수에 살짝 플러스 알파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 내 원금은 지키다가 우연히 1년에 여러 번의 등락은 있습니다. 그때 세게 수익을 그리고 원금이 회수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수익금을 달달달 하기보다는 그 수익금으로 비중을 맞춰가면서 그땐 등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초반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등락이 나오고 나서 초반에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은 아니고 한 4일 만에 원금 회수를 딱 해서 100%를 맞추고 나서 한 달 내내 당연히 수익금이 줄어들죠. 근데 이때 계속 집어넣다가는 원금을 잃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콜백, 풋백일 때 회수를 4일 만에 해버리고 나머지 수익금이 한 50, 55 이렇게 났어요. 근데 만기 될 때까지 등락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수익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 200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200만큼은 내가 회수한 내 원금만큼은 절대로 넣지 마시고 등락이 나오던 정말 세게 나온다 그러면 회수해 놓고도 엄청 센 장이에요. 자 그럴 때는 충분해요. 지금 있는 수익금으로만. 파생이기 때문에 물론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달 매매는 그만해야죠. 더 넣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익금 정도는 자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초반부까지 아직 원금을 깡그리 회수할 구간이 아닙니다. 등락이 엄청 센 게 아니에요. 지난주 풋일 때도 엄청 그렇다고 지난주 풋 이후에 오늘 콜 올라갈 때 풋이 올라간 만큼 프리미엄이 엄청 축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장은 자, 이 장이에요. 지금 있는 자금에서 오른 만큼만 빼나가다가 등락이 셌을 때는 그때는 자, 물량을 확 빼서 원금은 일단 회수해 놓고 플러스 알파 금액을 갖고 해야지. 작아도 그것만큼만 자, 그 금액만큼만 정말 등락이 크면 그 플러스 알파가 엄청 커지는 거고 정말 등락이 세지 않다 그러면 그 알파만 잃는 거예요. 파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등락이 없어도 충분히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8월물 차트예요. 8월물. 8월물은요, 뒤늦게 합성이 나와서 근데 공급이 작았습니다. LP가. 원래
8월 달 휴가철에는 등락이 작습니다. 공급도 덜하고 이번에는 무슨 영끌 개미니 영혼까지 끌어서 넣었다. 그리고 동학 개미니 뭐 이렇지만 그래서 자금이 많이 늘었어도 8월에는 공급을 덜합니다. 휴가철이 있고 그리고 3월 달에는 1분기예요. 1분기 첫 수익이라 등락이 세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줄여야지 돼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등락이 초반에 나면 빨리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죠. 전년도 실적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9월 달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12월 달에 배당일 날 지수가 2%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이때 환율이 평가 절상이 엄청나게 돼요. 전일보다 우리가 워낙 강세가 되면서 비차익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콜이 수익이 나서 팔아갔어도 콜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9월은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물론 선물 옵션 만기라고 등락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선물을 마감을 또 해야 되는데 이때 지수가 만기를 앞두고 계속 빠져버린다. 계속 빠진다 그러면 풋으로 수익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롤오버를 합니다. 롤오버 그대로 팔아서 12월 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건 우리도 롤오버 준비를 해야죠.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 차트는 8월보다 공급량이 많아요. 거기다 선물 옵션 만기. 8월 이런 달이었는데 정말 공급을 적게 했거든요. 그랬어도 원금 회수가 문제가 없었어요. 원금 회수가 느리게라도 원금 회수의 플러스 알파가 만기를 앞두고 막 늘어나는 구간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난달보다는 등락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지금은 조금 8월보다는 약간 더 20%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회수 금액을 잘 보시면 만기까지 8월처럼 만기가 등락이었다. 만기 때.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회수가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고 한 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평단을 낮추면서 막 저가 콜을 이거 회수 못할까 봐 저가 풋을 회수 못할까 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콜과 높은 가격대의 콜과 높은 가격대의 풋만 거래를 하시다가 등락이 세게 나올 때 저가가 움직일 때 그때 이익절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생이기 때문에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알아야지 돼요. 기다릴 때 기다리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만큼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타에서 1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또 단타에서 그 다음날 10만 원 벌었는데 원금은 500 들어간 게 깡통을 차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다 그러면 단타가 아니라 기본 물량을 사들여야 되는데 기본 물량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면 단타를 넣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죠. 정말 쓸 때 뭘 5원 떼기 10원 떼기를 하겠습니까? 기본 물량을 사들여야지. 근데 그렇지 않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이 ELW는 맨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맨날 매매를 아니요. 그 물량 그대로 비중 갖고 있다가 등락이 셀 때 물량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횡보, 조금 오늘 아쉽다 그러면 지수가 오늘 오를 때 콜이 세게 나오질 않았어요. 아침에 좀 줄여나가는 구간이었죠. 그렇지만 평단 위에 센 가격들이 많지 않고 저가가 움직이질 않은 구간이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갖고 있는 콜이 전반적으로 20% 오른다 그러면 플러스에서만 마이너스인 콜을 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시간 프리미엄까지 해서 20% 올랐다 그러면 30% 정도 매도해 놓는 건데 난 수익금이 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나머지는 평단 밑이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비중을.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프리 축소가 강하게 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넣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성공풀이 주식이에요. 전날 이제 준비를 해놓고서 딱 올려드리는데 이 종목이 그렇다고 뭐 상한가 종목이 그럼 상한가 3번, 4번 가는 종목이 좋으세요? 꾸준히 몇 개월 동안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정말 오를 종목인데 뭘 단타로 오늘 3% 아웃이다. 내일 3% 아웃이다. 근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400% 갔어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삼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시 오르고 있죠. 이 종목이 이제 시스웍이에요. 시스웍은 자 재무 구조만 보면 이거 매출이 왜 이렇게 33%나 줄었어? 라고 나옵니다. 매출 증가가 33%예요. 매출이 증가되고 있어요. 기껏 매출이. 자 근데 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4상이 나왔어요. 우연히 이거는 자 근데 상한가 막 몇 상씩 나와서 눈에 띄게 이런 거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면서도 수백 프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요 재무 비율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구간에서 이때 샀다 그러면 견디는 거고 이러니 샀다 팔았다 자 샀다 팔았다 그게 바로 계좌가 깡통 찰 수 있는 거죠. 재무 구조가 완벽하다 그럼 기다리세요. 하지만 얘는 재무 구조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떨릴 수 있죠. 하지만 매출이 줄었지만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유보율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에 비해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자 부채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출 증가는 자 줄었어요 지금. 자 엄연히 매출 증가는 줄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까지 매출은 줄었어요. 이렇게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줄었는데 이 회사는 줄은 매출 대비 자 행동이 조금 매출이 줄었는데도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매출이 줄었는데 계속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17년도 2018년도 12월에 줄었는데도 더 썼어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12년도에 더 늘렸어요. 이게 매출이 줄는데 왜 계속 투자를 하지? 그러면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자,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회사의 특징이 배당 수익률은 작년에 자 배당 수익률 보세요. 줬어요. 배당 성향이랑 매출도 줄었는데 뭔 돈으로.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가장 무서운 거는 이 반대인 회사가 중요한 거죠. 자, 반대가 예를 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올라요. 정말 실적이 계속 플러스가 유지되는 기업 엄청나게 많이 이미 오를 만큼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렇다고 굳이 마이너스를 고를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나도 못해요. 그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1호점과 2호점을 팔아서 자금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쌓이거든요.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배 팔고 땅 팔고 여기에 근데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르면 자 업황은 계속 부도 직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보율도 현금도 없어져요. 이럴 경우가 또 이 회사는 작년에 매출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배당도 여전히 기존보다는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게 줬고 물론 그래봤자 뭐 24원, 24원, 20원, 30원이지만 나름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 활동을 약간 뭐가 있길래 실적이 뭐 엄청나지 않는데 매출도 줄었는데 이렇게 투자 활동은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확실하지 않다면 근데 이 와중에 무기명채권이 그렇죠? 발행이 됐습니다. 물론 선순위여야 되죠. 당연히 후순위를 변제 만약에 갚아줄 때 선순위로 먼저 그 채권부터 갚아줘야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자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유심히 봤던 거는 이 구간입니다. 12월 작년에 자, 분명히 늘었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매출은 33%가 매출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배당 수익률은 늘었고 자, 이 회사를 잘 보시면 참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봐도 일단 근데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당연히 이거 갖고는 뽑을 수가 없죠. 바로 이때 봄에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채권 발행한 채권은
자, 전환사채예요. CB, BW 또 오른 종목은 있지만 이거 BW 같은 경우에는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고 워런트만 받는 거예요. 근데 CB는 빚은 사라지고 주식으로 받는 거죠. 여기에 또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발행한 채권이 바로 이때 자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자 CB가 발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크게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당 순이익이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죠? 오히려 줄어갔어요. 매출도 줄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투자활동 현금물이 마이너스 16이었고 2017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근데도 투자를 또 했어요. 또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 등락이 없어도 버텨야 되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차트는 이렇게 횡보를 하지만 채권 발행 안에서 하지만 채권 종목이요. 크게 등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200개 정도 중에서 한두 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 구조를 잘 우리가 뭐 임상을 해서 괜찮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있듯이 자, 채권 종목도 그래서 잘 찾아봐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이 횡보하는 구간에 자, 주식을 샀다가 폭등하면 팔아야지 돼요. 근데 이 횡보 구간이 길수록 폭등을 해서 자, 빠지기보다는 폭등하는 게 더 클 수 있죠. 하지만 자, 예쁘게 그냥 올라가는 게 좋지만 점상이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횡보 구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매출도 줄었지만 모든 게 다 채권도 발행해 놓고 투자는 점점 매출은 그 대신 자, 줄었습니다. 자, 급격히 마이너스 33%가 전년도에 또 이때는 자, 거의 40%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투자를 계속하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이제 마무리라는 거죠. 자,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의 움직임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너무 컸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컸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2개년도 마이너스 종목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4개년도일 때는 봄철에는 무섭죠. 4년 동안 자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인 회사 감사 의견 거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은 약해요. 자, 엄청나게 플러스가 막 100억씩 200억 또 막 300억 이런 종목은 이미 주가가 아무리 투자 활동을 쏟아 부어도 이미 다 선점을 해서 이렇게 매출 넣고 수익 는다 그러면 이미 다 매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물량 수익 빼고 나가죠. 근데 이 구간에서 약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불과 9 12월 달에 좀 작년에 늘어서 39인데 3배가 거의 다 되는 3배 조금 못 주죠. 한 2.5%, 2.5배 정도 되는 자금을 이때도 줄었는데도 이땐 정말 거의 4배, 3배 넘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연구개발에서나 뭔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배당도 여전히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그냥 이것만 보고는 아니죠. 요때 이제 채권 발행이 됐는데 어떤 채권이냐가 물론 안전한 채권이었죠. 그러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A급인 회사가 AA- 정도인 회사가 예를 들면 막 금리가 한 2%대에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B급 회사가 BB 정도는 되는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무기명의 0%의 이자를 발행을 해요. 물론 여기서도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를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 나고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발행한 채권이 이만큼인데 대주 지분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자 본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바로 시스웍은요. 어저께 이제 준비해 놓은 자료인데 이제 오늘도 상을 갔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진행이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가예요. 오늘까지. 보시면 19년도에 배당 성향을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올 2월 달에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 일단 났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셔야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19년도 6월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시면 일정 물량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곳이 있어요. 뭐 이사던 이렇게. 그리고 분기 보고서도 나왔고 바로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가 5월 달에 이루어진 거죠. 무기명 채권 중에 3호가 꼭 1년 뒤에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뒤는 꼭 아니고 1년부터 전환 가능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5월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6, 7, 8 나오는 구간에서 당연히 주가를 생각보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시스웍은 다 털고 갔어요. 왜냐 못 견딘 사람들도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인데 여기에 매출이 이제부터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 시스웍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매출 주당 매출액 주당 순이익 이렇게 됐는데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배당률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3분기는 아직 9월 달까지잖아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신다 그러면 주식 선택권 다 이유가 채권을 그리고 작년에 5월에 이렇게 시스웍은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셔야지 돼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채권인지 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 수익 내고 도망갈 수 있는 채권을 발행을 해놓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거의 확인은 바로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 아무리 막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도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딸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가 정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분을 줄이겠습니까? 지분을 늘려야죠. 근데 막 임상을 한다, 뭐를 한다, 난리를 치는데 지분을 점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지분이 한 달 뒤에 공시를 할 수 있는데 물론 1% 넘어가고 이러면 근데 지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말 올라갈 종목인데 임상을 애널리스트가 먼저 알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알겠습니까? 회사가 알고 있죠. 근데 지분을 줄인다. 그때는 우리는 의심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을 시스웍을 지금 이제 상한가가 4상이 오늘 진행되는데 여기서 무슨 상따를 하거나 그럴 정도면 주식 매매하시면 안 돼요. 상따해야 될 정도면. 재무구조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이제 이 종목의 움직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3분기 실적인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제 파셔야 되겠죠. 점상보다는 은근하게 올라가고 조정이고 올라가고 조정. 그날 하루에 3% 수익 물론 괜찮아요. 일정 물량은 가지고 있을 때 조금씩은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웍은 상따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종목이 실적이 3분기가 오히려 지금 같을 때 따라붙기보다는 빠졌더라도 3분기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그때 투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3분기까지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가는지 줄여가시는지 계속 마이너스가 내면서 투자활동 자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 내일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거침없이 매도를 하고 또 가던 말던 왜냐면 얼마든지 재무구조 좋은 종목을 채권 발행하는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웍은 이번에 상승하고 난 이후에 재무구조 3분기 실적을 보고 이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ELW가 움직이면서 콜이 좀 덜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또 확산 때문에 약간 뭐 불안해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규칙을 지킨다 그러면 자 문제가 없을 듯 하죠. 하지만 그래도 자,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애들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우리 다 안전하게 마스크 꼭 쓰고 다니게 애들 하고 다 이번 코로나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